안녕하세요, 황구맨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레저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카약을 타는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집에 카약을 둘 곳이 없는 분들이 포이딩 카약을 알아보고 계시죠. 하지만 포이딩 카약을 세대나 운용하는 제 입장에서 포이딩 카약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저렴한 포이딩 카약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두 번째는 조립 해체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형 카약과 동반 투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들지 않는 고형 카약과 함께 동반 투어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 네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요. 그 세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이게 투어링 포이딩 카약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쓸만한 게 보통 500만원에서 600, 700 정도 한다고 보고요. 예전에 패더크래프트 카약은 보통 900만원, 8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포이딩 카약은 상당히 고가다. 그럼 왜 고가냐? 플라스틱 카약은 공장에서 금형으로 찍어내면 되지만 포이딩 카약은 부품 하나하나 다 그 인부가 깎아서 만들고 조립하고 본드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재료값도 비싸지만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립 해체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 저같이 200번 이상 조립 해체를 해본 사람조차도 조립하는데 40분, 해체하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그럼 처음에 몇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조립과 해체를 하면 조립에 2시간, 해체에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중간에 조립 해체 하다가 실수가 생기면 이건 한도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세 번째, 고형 카약과 동반 투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이제 같이 가서 카약을 조립하는 조립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투어가 끝난 다음에 그 해체 과정이 필요한데 고형 카약은 그냥 차에서 내리고 차에서 실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형 타는 분들이 이 포이딩 카약 타는 사람을 기다려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같이 다니다가 포이딩 카약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반 투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바다 투어는 혼자 갈 수 없거든요. 반드시 3명, 2명, 3명 이상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형 카약과 가야 되는데 이게 참으로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이딩 카약만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네.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포이딩 카약은 500만원 이상 호가입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500만원짜리 포이딩 카약이 100만원 살짝 넘는 PE 카약보다 성능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일 때, 같은 모양의 같은 패들러, 무게의 패들러가 탔을 때 포이딩 카약은 PE 카약의 80% 정도밖에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아마 FRP 카약이라면 그 FRP 카약의 70% 정도밖에 성능을 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 투어를 할 때 포이딩 카약을 타고 있는 사람의 체력이 먼저 더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00 안쪽에 포이딩 카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마치 텐트같이 그 포이대도 얇고 그 다음에 선체포도 저렴한 재질을 썼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오르 카약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르 카약은 전통적 의미의 포이딩 카약이 아닙니다. 단프라 박스의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선체 강성이 약해 근거리용의 레저 카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플레터블 카약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인플레터블 카약은 근거리용의 레저 카약입니다. 흡수선이 공기의 부력으로 인해서 항상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바람 조류에 취약합니다. 바다에 나갔을 때 바람이나 조류에 한없이 이렇게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강한 햇빛으로 공기에 팽창해서 물 위에서도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 저 역시 인플레터블 카약으로 입문해 가지고 지금 고형 카약도 타봤고 포이딩 카약만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터블 카약을 싫어하는 이유가 물 위에서도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터블 카약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포이딩 카약 회사를 알아볼게요. 일단 독일의 클레퍼 카약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포이딩 카약을 만든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레퍼 카약을 따라서 만들기 시작한 미국의 폴보 카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페더크래프트 카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트랙 카약도 있고요. 일본의 후지타 카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트레이드 포이딩 카약 회사가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네리스 포이딩 카약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미국의 폴봇이랑 캐나다의 페더크래프트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구할 수 없고요. 독일의 클레퍼 카약은 투어링 카약이라기보다는 이게 볼륨이 굉장히 큰 뭐랄까요, 모험용 카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서 빠르게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큰 카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외로 하고요. 현재 캐나다의 트랙 카약, 일본의 후지타 카약, 프랑스의 나트레이드 포이딩 카약이 현재 구할 수 있는 포이딩 카약 중에서 쓸만한 녀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본의 후지타 카약을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의 후지타 카약의 문제는 뭐냐면 개폐형 선체포를 쓴다는 겁니다. 밀폐형 선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을 완전히 다 조립을 한 이후에 이게 선체포에다 넣고 열려진 선체포를 찍찍이나 지포로 닫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말은 프레임과 밀착성이 떨어져서 순항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프랑스의 나트레이드 나라 카약 같은 경우에는 밀폐형 선체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콕핏 좌석으로 앞쪽 프레임과 뒤쪽 프레임을 넣고 그 안쪽에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선체포와 프레임의 밀착성이 좋기 때문에 순항성도 좋고 고정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트랙 카약이 또 나트레이드 나락이나 나트레이드 카약이나 후지타 카약의 그 절충점에 있는 카약인데요. 비교적 개폐형 선체포를 쓰고 있음에도 앞쪽과 뒤쪽의 프레임이 밀착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러더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러더는 꼭 필요합니다. 바람이나 조류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러더인데요. 카약 고수들은 러더가 필요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러더가 없으면 체력 소모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카약은 프랑스 나트레이드 나락 550, 이게 선체포와 프레임과의 밀착성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러더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후지타 카약을 추천합니다. 물론 선체포와 프레임의 밀착성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듦새도 좋고 완성도도 높습니다. 다만 후지타 카약을 주문할 때 일본 본사에 보면 후지타 홈페이지에 후지타 러더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지타 카약을 사시는 분들이 러더 옵션을 빼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러더 옵션까지 넣어서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천이 트랙 카약입니다.
사실 트랙 카약이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맞지만 어떤 그 선체포와 프레임의 밀착성에 좋고 모양새도 좋지만요. 그러나 러더가 없다는 거. 러더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러더가 없으면 바람이나 조류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포이딩 카약 첫 번째, 프랑스 나트레이드 나락. 두 번째, 러더 옵션을 선택한 일본의 후지타 카약. 세 번째, 캐나다의 트랙 카약. 그렇게 포이딩 카약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이딩 카약을 가지고 다닐 때 단점만이 있냐?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많지가 않아요. 가장 큰 장점은 고용 카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5m가 넘는 카약을 차 위에 올려서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포이딩 카약을 타는 사람들은 카약을 가방에 넣어서 차 안에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접어서 집 안에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 이외의 장점은 없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포이딩 카약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맨 처음에 그 레저로 활동을 할 때 돈을 적게 들이고 싶으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인플레터블 카약도 사고 그 다음에 오류 카약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진짜로 나는 카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탈 거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탈 거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피카약, 싸구려 피카약을 사갖고 운행을 하시고요. 나는 집에 절대 공간이 없다. 근데 난 죽어도 카약을 사야겠다. 그럴 때 아까 제가 추천드린 포이딩 카약을 사시면 됩니다. 다만 포이딩 카약은 가격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점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뒤에 영상은 제가 카약 타는 영상과 음악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